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행복한 영어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캠프에 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꽤 재밌게 하고 있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아까 잠시 그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선생님 이름은 잘 나오지가 않네요. 그쵸? 선생님 이름은 박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치려고 하는 포인트를 놓쳤어요. 박수 치지 않아도 돼요.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왔는데, 내용을 보면 문법도 있고 스피킹도 하셨고, 그치 선생님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혹시 마음속에 난 특정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네요. 자, 손을 내리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부터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영어 공부라는 거, 우리 친구들 몇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셨나요? 1년? 6년, 7년, 4년, 9년, 10년, 그렇죠? 네, 아마 유치원, 어린이집 그때부터 시작했던 걸 생각하면 아마 정말로 그만큼의 시간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또 어떤 아이들은 돌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혹시 왜 영어 공부를 하시나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영어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 1위니까. 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좋아요. 국제 언어라서 똑똑해지니까. 근데 저거는 약간 실험 결과가 있어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똑똑해지는지. 자, 선생님이 옛날에 여러분 나이일 때는 약간 외국인을 길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외국인을 보면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약간 영어 울렁증이 있는 거야. 나한테 얘기 걸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마, 난 몰라, 나 한국인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서 더 잘 알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발랄한 아이들이 많아요. 중학교에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쵸?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며칠 전에 선생님이, 이 며칠 전은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더 된 시점인데 한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다고 기다리는데 외국인 분이 옆에 있으셨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 외국인 분이 아마 몇몇의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신기해 보였나 봐요. 아니면 자기의 영어 실력을 약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치? 그래서 다가가서 헬로우, 그쵸? 말합니다. 헬로우, 하이. 남자애들 3명이 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하는 영어가 아니라 자기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친구를 만들기 위한 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I love kimchi, I love Korea,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서 I love you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 외국인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물론 웃기는 했지만 굉장히 놀랬겠죠. 우선은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셨는데 그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초면에 만나자마자 I love you, 그쵸?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상하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의도가 뭘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액션이 좋은 아이들이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외국인한테 말 걸어보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그런 대화 말고 뭔가 회화라는 거, 이게 스피킹이라는 거, 말하는 건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니까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즘 사회는 바로 글로벌 사회입니다. 그쵸? 24시간 하루만 걸리면 세상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시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남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니 요즘 누나 그 인터넷에 땡땡고, 그치? 쌤이 어떤 특정 이름 말하지 못하겠어요. 뭐뭐고라고 하는 그 번역기가 매우 좋아서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를 타서도 먼저 검색을 한국말로 넣으면 이제 그 택시 기사 귀에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택시 기사 뭐라고 하면 wait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넣기 위해서 다시 사이트 거기 앱 켜서 여기다 대고 얘기하고 들려주고 얘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이 뜻이구나 다시 또 넣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택시비를 더 많이 내기 위한 액션인가요? 그쵸? 자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어란 커뮤니케이션 그쵸?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 외국인 친구랑 만나서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정말로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계를 앞에 두고 내 말을 번역해주는 기계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팀원들이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 10년, 20년 뒤에는 외국인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단순히 PD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 컨텐츠 제작자 그쵸? 그리고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AI와 인간의 그 중간에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 그러니 세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일할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일하는데 그때마다 여기서 주머니에서 조그만 기계를 꺼내서 우리 사이에 기계를 두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오죽하면 옆에 심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심슨은 영어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문제점이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에 참 약간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얘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항상 노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화난 표정으로 그쵸? 나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하고 잘 의사소통할 것이야 하고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기계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첫째 의사소통이란 말하는 거란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아까 똑똑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게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 하는 거 힘들어하냐면 너희는 한국어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하고 말아 그냥 들으면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너 아까 여기서 뭘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바로 나 아까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마요네즈랑 같이 비벼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모국어로 생각하고 영어 단어 생각하고 버벅대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뇌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알면서도 실제로 영어 회화를 집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영어 회화를 많이 하면 뇌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뇌가 건강하대요. 이 뇌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자극되다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고력,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창의력 여러 가지 방면으로 뇌가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실제로 영어만 쓰는 그룹, 그리고 영어 플러스 프랑스어를 쓰는 그룹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언어의 개수가 더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리는 확률도 낮았고 그리고 훨씬 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똑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언어를 하는 것도 괜찮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럼 이쯤 되면 그래 이왕 공부하는 영어 공부를 우리 한번 즐겁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영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역별 학습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무엇을 공부했나요?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실 때 알파벳.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한 4살, 5살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어를 했거든요. 그때 알파벳을 썼을까요?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읽었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 그쵸? 뭐 아까 hi 뭐 이런 거라든지 그치? hello 그러면 뭐 다른 거 얘기했었겠죠. 뭐 이건 bear 그쵸? 뭐 apple 이런 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시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뭔가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기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글자 자음 모음 블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 딸이 김씨니까 기억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얘가 계속 이걸 보고 기억인지 모르는 거야.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쵸? 이걸 보고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거 말고 핑크색 이응이 좋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음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단어는 알려줘요. 예를 들면 이걸 보면 가방, 의자, 뭐 피아노, 그치? 자, 영어 공부의 시작 바로 단어입니다. 여러분 큐브노트 외우는 거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자,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외우시나요? 굉장히 좋은 시작이에요. 몇 분 동안 공부하시나요? 1시간, 10분, 20분, 30분, 5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큐브노트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가? 왜 시간에 비례하면 더 잘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실 단어는 그걸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20개 다 맞았으니까 난 똑똑해 이게 아니라 일주일 전 큐브노트의 단어를 아직까지 20개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큐브노트를 가지고 단어 시험을 치고 나서 다시 새로운 큐브노트 단어 외울 때 하나씩 없애고 있죠. 단어가 다시 나가고 있어. 분명히 내가 외웠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바로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인터넷 서점에 영단어라는 글자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저거 아는데 애들이 지금 보면 다들 아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 영단어를 외우는데 기적이라는 말까지 붙어야 돼요. 기적, 그쵸? miracle, 그쵸? 자, 이게 miracle이란 단어까지 붙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저 유명하신 여성분, 저 부분이 지금 단무지라는 이름과 함께, 그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치예요. 근데 이 정도는 사진을 쓰고 글을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뜯어먹는, 그냥 먹는 것도 아니에요. 뜯어먹는 영단어, 그쵸?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루 10분 얘들아 제발 10분만 공부해 막 이건 거예요. 영단어를 여기 캠프에 안 왔으면 매일 꼬박꼬박 10분씩 학원 숙제도 없고 캠프도 안 다녀. 그럼 나 혼자 하루 10분씩 영단어를 공부해.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공부해 보겠다 라고 마음먹은 여러분들에게, 자, 영단어가 시작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CNN 틀어보시면 굿모닝은 다 들리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쵸? 내가 모르는 단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자 얘들아. 어떻게 외우냐 하면 바로 이렇게요. 자, 우리 1번 이겁니다. 하루 20개 좋아요. 저희 학원은 하루 100개 외워요. 저희 학원은 하루 50개 외워요. 개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주 전 단어, 1주 전 단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친구가 승자인 겁니다. 자, 하루 20개를 외우시는데 4번 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큐브노트 단어 시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점심을 먹고 교실에 앉았어요. 자, 하루 40분 공부한다는 친구 아까 있었는데 10분 보는 겁니다. 큐브노트 내일 칠 거 20개를 10분 정도 보는 겁니다. 자, 잘 놀다가 한 8교시 때쯤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또 큐브노트를 꺼냅니다. 똑같은 단어를 10분 보고 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큐브노트를 또 10분 보고 덮어요. 다음날 아침 큐브노트 단어 시험 치기 바로 직전 10분에 보고 단어를 덮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100점 만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아닌 한 달 아닌 6개월이라는 장기 기억 보관소로 갑니다. 사람의 뇌는 이렇게 10분 만에 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입니다. 들어보셨죠? 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저거 이해 다 했는데 집에 와서 문제집 풀려고 딱 앉으니까 기억 안 나. 선생님하고 있을 땐 다 기억났었는데, 그치? 자, 그게 왜 그러냐면 10분만 지나면 사람의 뇌는 기억의 30%가 사라집니다. 10분 만에 1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막 사라지다가 1일, 하루만 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의 70%가 사라져요. 큐브노트의 단어 70%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의 80%가 사라지고요. 한 달이 지나면 기억의 90%가 사라지고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막기 위해서는 4회라는 숫자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5분 봅니다. 저는 큐브노트. 좋아요.
빨리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분 보는 거 좋습니다. 5분 보는데 그 5분을 4번 반복하셔야 돼요. 10분 보는 학생도 4번 반복하시고요. 1시간 보는 학생은 15분씩 나눠서 4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같은 단어 4번 보는 겁니다. 아직 선생님도 영단어를 공부해요, 얘들아. 영어 선생님인 나도 아직까지 하루에 정해진 양의 단어를 보는데 아침에 내가 눈으로 한번 봤던 단어들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날 다른 회차 넘어가기 전에 그 전날 외웠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단어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영단어는 개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 몇 회 반복입니까? 맞습니다. 4번 반복해서 장기 기억 보관소 6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의 두 번째 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건데요. 퀴즈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퀴즈를 잘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제 머리에 쏙쏙 넣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영어 단어법.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단어책을 내실 때 어근 단어라고 많이 냅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공신이라고 불리시는 그분도 최근에 영단어 책을 내셨는데 그 단어가 어원,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근, 그 책을 보면 어원, 어근, 접두, 전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의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단어 책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33개의 기본 어근만 아시면 10,000개가 넘는 단어를 외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왼쪽에 있는 걸 바탕으로 오른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어 혹시 아시나요?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Confess. 뭔가 알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쵸? 들어본 듯하고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뭔가 학원에서 본 것 같고 막 이런, 그쵸? 자, FESS란 단어는요, talk,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뿌리가. 그러면 con 하면 우리가 왜 함께, 모두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걸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를 자백하다. 그쵸? 내가 어떤 공모했던 어떤 범죄나 나쁜 짓을 했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실대로 말하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다. 특히나 이제 범죄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일 때 많이 쓰는데요. 자백하다. 스스로 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다. 자, 그럼 profess는 뭘까요, 여러분들? 프로는 보통 뭐뭐의 앞이란 뜻이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공언하다. 그쵸?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단어도 한번 짧게 보도록 할까요? 자, rot. 이 단어는 break. 부수다, 깨지다, 부서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이 inter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interrupt. 이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사이를 부수는 거니까 방해하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bankrupt. 은행이 깨졌어요. 뭘까요? 파산하다. 돈이 없어요. 파산하다, 부도가 나다. 자, 그 다음에 erupt.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터지다, 분출하다. 원래 E나 EX가 바깥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어근이라는 걸 검색하세요. 자, 집에 돌아가셔서 어근, 기본 어근이라고 구글링 하시면 기본 어근이 쭉 뜨실 겁니다. 최중요 어근이라고 치기도 하더라고요. 최중요 어근. 그러면 이건 정말 무조건 알아야 돼, 얘들아 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근의 5배 정도, 4배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선생님이 혹시 선생님 근데 안 외우신 단어는 어떡하나요? 선생님이 상위 1% 아이들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준비물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 학생?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상위 1% 아이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지우개, 가리개, 포스트잇 정답. 네, 포스트잇. 또 두 번째 형광펜 정답.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something big. 빅한 거예요. 뭔가 좀 커요. 뭐요? 가방, 공책, 노트북. 네. 맞아요. 선생님 귀에 이제 이쪽 여자분에서 어디 귀에 들려온 것 같은데 바로 뭐냐 하면 보드판이에요. 여러분 집에 보드판 있나요? 즐겁게 이제 만끽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서 영단어엔 잘 외워지지가 않아. 발음하기도 힘들어. 나는 파산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 bankrupt. 그러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간, 예를 들면 내 방 혹은 책상 위 아니면 냉장고 붙여두는 겁니다. 한글 빼고요. 영단어만 붙여놓는 거죠. 뭐 어때요?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죠? 가족이 함께 외우는 겁니다. 단어는 나만 고생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같이 외우자. 그쵸? 자, 그렇게 붙여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딱 선택할 단어책을 하나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책을 막 이렇게 추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특정 출판사가 노출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추천하는 책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런 시간들을 가르쳐 보니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들 중에 하나인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현재 큐브노트가 전 좀 쉬워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요거야. 이 책. 근데 저 이미 이 책 집에 하나 있고 봤어요. 그러면 노랑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쵸? 노랑이라고 불리는 책. 이 책은 어근하고는 상관없는데 단어 외우기가 꽤 괜찮게 되어 있고 단어 밑에 어근이 조그맣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사실 큐브노트 외우기 전에 제가 단어장을 사서 직접 단어책을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가진 바로 이 단어책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 개 다 안다고 하는 건 아마 이만큼 유명한 책들이기 때문인데요. 큐브노트 정도보다 조금, 큐브노트는 나한테 좀 쉬웠어 라고 하면 큐브노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중간 책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큐브노트가 좀 어려웠으면 여러분들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이거 했어 공부, 그러면 이 노랑이.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단어는 뭐가 중요하다 얘들아? 개수보다는 반복. 그치? 반복 암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영단어가 단어의 공부, 이제 영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가셔야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걸 만나러 갈 겁니다. 무슨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법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실험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영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이 씁니다. 열심히 써요. 오죽하면 걔가 이름도 생겼어요. 깜지 막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심지어 자기 막 여기 막 연필이 묻고 막 까맣게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캠프에 처음 왔던 첫날을 기억해보세요. 그때 친구 이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방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우리 반 친구 이름 14명, 13명 이름을 노트에다가 막 받아쓰게 합니다. 그렇게 했나요? 절대 안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친구 얼굴 보고 입으로 읽었죠. 친구 명찰 보고 읽었죠. 그쵸? 바로 이겁니다. 영단어 외우시는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해서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실험을 정리하면 결과는 이겁니다. 읽으세요. 외국 아이들이 영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읽는 겁니다. 이 읽는다는 건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할수록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 1% 아이들이 보드판이 있나봐요. 영어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수학, 내가 생각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공식이나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순간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연설문을 발표할 때마다 아침마다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게 커서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항의를 할 정도였대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링컨도 아마 알고 있었나 봐요. 읽은 날과 읽지 않은 날의 뭔가 차이를 알기에 한 번도 저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어떤 대학교에서
영단어로 실험을 해봅니다. 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눈으로만 보기. 아무런 감각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 세 번째, 내가 녹음한 목소리 테이프에서 나오는 거 듣기.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직접 소리내어 읽기. 그래서 실험 결과를 바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더라는 거죠. 바로 자신이 스스로 큰 소리를 내어 읽은 단어를 잘 기억하더라. 이제 이게 영상으로 있는 걸 캡처한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 이제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단어를 한 달 뒤에 다시 시험 봅니다. 그때도 소리내어 읽은 그룹이 가장 잘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사용할수록 기억하기가 더 쉽대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제 영단어는 여러분들 개수보다는 횟수다. 반복. 몇 회 반복? 4회. 그렇죠. 4회 반복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정리할게요. 자, 자기가 암기할 내용을 읽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열심히 읽어요. 첫 번째 반복할 때. 자, 두 번째 딱 노트를 폈는데 나 아까 이거 읽었는데 뭐라고 발음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형광펜을 꺼내듭니다. 색깔을 칠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노트장을 폈을 때는 거울을 보고 하셔도 좋고요. 인형을 두고 하셔도 좋고요. 집에 계시는 누구 아무나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쭉 얘기해서 한번 외우는 거죠. 소리를 내어 읽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단어를 꼭 퀴즈 풀듯이, 그쵸?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여러분들 만들어가면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제 퀴즈를 풀듯이라는 말은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빈칸을 만들어라. 이걸 진짜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어를 조금 빠르게 답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조금 더 이제는 좀 네 번째 외우는 거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단어가 막 스펠링만 얘기해도 아마 나올걸요? 행맨 우리 하는 것처럼, 그쵸? 우리 친구들이 행맨 해가지고 단어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30번, 50번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10번도 아깝습니다. 어떻게? 소리내어 읽때 4회 반복하라. 기본 어근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검색해 주시고요. 자, 이게 여러분의 영단어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영문법 공부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문법 공부가 싫은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영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선생님이 방송을 2010년부터 찍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현재 방송되는 방송까지 하면 영문법 강의가 선생님 강의의 70%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영문법을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영문법 정말 필요한가요, 얘들아? 라고 물으면 네, 필요한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난 2권이면 되는 것 같아요. 기초, 중급, 끝. 왜? 영문법은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give 수요동사 4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give는 수요동사, 수요동사 뒤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거를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막 이런 거, 그쵸? 이렇게 공부하는 거 틀렸어, 얘들아. 틀렸어요. give란 단어를 혹시 부모님 중에서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종이 사전을 쓰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꽤 많이 계시죠, 그쵸? 종이 사전을 진짜 여러분들 그걸 한번 꺼내서 그쵸?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촉감도 좋고 종이를. 왜? 우리가 아무리 이북이 많이 나와도 종이로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약간 그렇거든요. 종이를 이렇게 넘기는 걸 좋아하는데 give란 단어를 검색해서 찾으시면요, 인터넷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창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종이 사전은요, give란 단어를 찾으면 주다 라는 단어 밑에 give, sb, sth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give란 단어 뒤에는 somebody, something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걸 외국인들은 수요동사 막 이렇게 외우지 않아. give, sb, sth, give somebody something. 그리고 그 밑에 give sth to sb. 그러니까 give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형식, 3형식 되는 거고 막 이런 건데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조금 생동감 있게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요. 예를 들면 우리 막 문법 공부. 나 문법 때문에 정말 영어 다 망했어. 막 이렇게 얘들을 얘기하고 문법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법은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식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구단 외우셔야지 여러분 편하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구구단 같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요.
적어도 2단부터 9단까지 있는 개수랑 비슷하게 떨어져야죠. 영어도. 팔품사도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외국인들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외워서 종이에 적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잃어버린 거예요. 쌤 그냥 계속 이모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입국 신고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경찰분이 오셔서 미국에서, 그쵸? 쌤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통역 좀 하는 사람 이제 올 때까지 한 3-4시간 기다렸다가 제가 사실 이모 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모네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연락처를 취해가지고 반대로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이모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데까지 한 8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는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빨간색 책부터 시작했거든요. 빨간색 책이 이 책은 100% 영문법 책인데 100% 회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의 외국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이 한쪽에 있는 영어 문장을 오늘 친구들한테 나가서 다 쓰고 와. 그게 나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애들이랑 막 한참 얘기하다가 야, 너 정말 빨간색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쵸? 그쵸?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내 생각에 넌 정말 착한 것 같아. 뭐 너 내 생각에 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런 접속사를 배웠을 때는 이제 그런 문장을 만드는 거죠. 갑자기 있다가 너 최근에 본 영어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현재 완료형을 배울 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직접 회화를 하면서 선생님 입으로 나온 순간 난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면서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죠. 그쵸? 외국인이 내 말 못 알아듣거나 그러면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추천해요. 이 책 빨간색은 진짜 완전 추천하는 책이고요. 파란색 정도까지 공부하셨으면 굳이 저 3번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영문법에 흥미 느끼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문법은 문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얘들아. 그쵸?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처럼 그렇게 딱딱한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부드럽게 스피킹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배운 영문법을 기반으로 몇 개의 회화 문장을 만든다? 5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리딩. 자,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영어 토론도 하고 영어 좋은 책도 읽고 원서도 읽고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중학생이 되면 교과서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본문 암기 막 이런 거요. 그러면 시험을 잘 치거든요. 점수가 높거든요. 그랬던 학생들 고등학교 때 가서 영어 성적이 막 바닥으로 갑니다. 50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 선생님이 이런 좋은 학교들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스승의 날에 편지를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자기가 여태까지 영어를 학원에서 치는 영어도 한 개를 틀려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물론 중학교 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였겠죠. 근데 영어 시험을 쳤는데 60점 되었던 거야. 그렇게 한 1년을 보내고 나서 2학년 때도 이제 선생님이랑 영어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만나게 되니까 걱정이 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건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자기가 좀 성격이 조심조심하고 약간 좀 조용조용한 성격이다 보니 이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을 맞이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써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는 교과서를 외웠더라고요. 교과서 그걸 왜 외웁니까, 여러분들? 다 잊을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태생을 바꿔야 된다. 이제 국적을 바꾸자.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인이면 우리나라 수능을 다 잘 아느냐? 자, 이 여성분은 그 현재 이제 유튜브라는 사이트에서 한국 아이들의 그 수능 문제지를 풀어서 이제 설명해주는 이제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그쵸 영어를 알려주는 한 명의 어떤 조언자 강사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이 문제를 하나 푸는데 걸린 시간은 29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수능은 한 문제에 2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나중에. 근데 시간이 걸린 건 둘째치고 그 시간을 들여서 틀렸어요. 문제가 틀린 거죠. 틀린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능이라는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영어를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슨 책을 읽었느냐.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양하게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영어 원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The ugly duckling 이런 거야. 그쵸? 뭐 약간 미운 오리 새끼. 그쵸? 약간 이런 거야. 약간 빨간 모자.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샬롯 웹? 샬롯 웹 괜찮은 것 같아요, 쌤 생각에. 윈피 키드? 윈피 키드 영어로 읽었어요? 맞아요. 그 윈피 키드도 괜찮고요, 샬롯 웹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준을 조금만 높여서서 이제 조금 다른 문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더 짧고요. 예를 들면 The Black Cat, 검은 고양이. 난 평소에 약간 공포를 좋아해. 그 공포 소설을 읽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면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리딩의 수준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동화책 10권 읽지 마시고 수준 높은 책 1권을 읽으세요. 네, 100권 읽어라. 이거 이제 초등학생용. 그쵸?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고학년에 왔잖아요. 이제 중학생 될 거잖아요. 한 권을 골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얇아도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안에 퀄리티가 좀 좋은 걸 읽으시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선생님. 저 반지의 제왕 읽다가 포기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반지의 제왕은 어른을 위한 책이었어요, 원래. 그 책은 외국인 아이들한테도 힘든 책입니다. 호빗 이런 책들이요. 해리포터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막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막, 그쵸?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은 한 페이지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5손가락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 장에서 같은 단어도 자꾸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서 아, 내가 아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그런데 이게 7, 8개 막 되고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2문장 정도 있으면 그 책은 이해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책을 고르러 한번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단어와 문법 모두 리딩을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딱 한 권만 끝내보세요. 나한테는 이런 책이 여러분 나이 때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 원서를, 정말 원서, 진짜 그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축약된 거 말고요. 원래 오리지널 본처럼 이렇게 한 요 정도 두께 됩니다. 그래도 그쵸? 어린 왕자가 원래 원서가 실제로는 그쵸, 프랑스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로 쓰여진 어린 왕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진짜 괜찮아요. 그 책을 딱 지금 보시면 아마 한 페이지에 5개 정도 모르는 단어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 한 권 끝내면 이제 자신감 생깁니다. 조금 다른 거 읽어보고 조금 다른 거 읽어보고 이제 더 이상 너무 쉬운 거 여러 개 많이 100권 이렇게 채우는 거 읽지 마시고요. 수준을 조금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리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어 영역이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들. 자, 단어를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을 했습니다. 리딩도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누가 남아있습니까? 스피킹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리스닝도 단어를 아는 만큼 들리니까요. 뭐가 남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에는 아니고 한 달에 영어로 글을 한 몇 번 정도 쓰나요? 일기 말고요. 3개? 와, 진짜 잘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아무 주제나 써요? 자, 여기 위에 적혀있는 주소를 적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com까지만 쓰시면 돼요. 글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글의 퀄리티도 높이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배워서 시작할게요. 토플 이 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작해 얘들아 라고 알려줘. Introduction,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a hook, 이렇게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그쵸? 훅이 뭡니까 여러분들? 갈고리죠. 뭔가 사람한테 매력적인 글로 보이게끔 하는 매력적인 문장을 먼저 써. 두 번째 문장은 있잖아, 이런 걸 써. 다 알려줘. 그래서 선생님이 캡처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조금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paragraph 1, sentence 1, 2, 3, 4, 5 이렇게 시작해. 여기는 body야, 여기는 introduction이야, 이런 게 막 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기존에 쓰던 일기도 순서, 시퀀스를 가지고 쓰세요. First, next,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쓰긴 쓰는데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었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이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지금. 서울이 데프리카였던 대구를 넘어서는 40.4도 막 이런, 그쵸? 그럼 여러분들 서프리카라는 말이 오늘 뉴스 나오더라고요. 서울이 아프리카처럼 됐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듣고 그냥 쓰는 겁니다, 글을. 그쵸? 근데 뭔가 훅이 있어야 되겠어. 어떤 훅을 쓸까? 뉴스에 보니까 여기 도로에다가 계란을 툭 떨어뜨렸는데 계란이 반숙이 됐어. 심지어 이번에 깨트리지 않고 차 안에 놔뒀거든요, 여러분들. 30분 뒤에 됐는데 삶은 달걀처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어떤 집에는 그 닭이 알을 낳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베란다에 계란을 놔뒀는데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그 사진이 그대로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 계란 이렇게 담겨있는 여러분의 30개짜리 그 중에서 하나에 까만색 병아리가 이만한 아이가 태어났더라고요. 너무 날이 더워서 엄마가 품고 있지 않은데도 계란이 이제 핑 하고 튀어나오고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글쓰를 내는 겁니다. 자, 글의 퀄리티도 높이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영역별로 굳이 뭔가 학원을 가고, 그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랑 지금 같이 얘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여러분 선생님이 한 2분 동안, 그러니까 2명에게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들었던 내용이나 평소 영어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네 일어나셔서 네 벤더빌트 반이었나요? 네. 계속 똑같은 문법만 틀리는 문법이 어떤 문법인가요? 과거형이라면 과거형 그 뭐 ed인지 불규칙 변화인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was, were. 근데 그거는 사실은 비동사 과거형이니까요. 그쵸? 비동사 과거형도 써보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작년에는 좀 작았는데 원래 키가 컸어 내가. 그쵸? 써보는 거죠. I was tall. 아니면 I was short, but I am tall now.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was, were 틀리는 거는 앞에 주어가 단수와 복수일 때를 아직 캐치를 제대로 맞죠? 빠르게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 부분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My friends were 이렇게 쓰는 거죠. My friends were kind to me 이렇게. 그쵸? 나한테 친절했어. 막 이렇게. 그쵸? 문장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자, 지금 저기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남학생 마지막 질문자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속상해. 그쵸? 근데 큰 소리를 내서 읽었는 게 그날 가서 처음 본 건가요? 아마 2번? 단어의 개수 몇 개였나요? 24개의 단어로. 그쵸? 24개의 단어 볼 때 첫 번째 볼 때 좀 첫 번째부터 집에서 읽으면서 소리면서 읽었나요? 그러진 않았죠. 그냥 눈으로 봤죠. 그냥 쭉 빠르게. 그쵸? 잘못하면 뭐 차 안에서도 빠르게 보고요. 첫 번째부터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요. 단어 외우는 순서 정리할 수 있게끔 좋은 질문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 단어 이거 반복하고 마무리할게요. 단어 몇 번 반복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단어를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 두 번째 똑같이 또 큰 소리 내서 읽는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형광펜으로 체크한다. 그치? 세 번째 뭘까요? 뭐 거울이나 인형 같은 거 두고 큰 소리로 읽는다. 그치? 네 번째 어떻게? 뭐 내가 퀴즈를 내는 것도 좋고 행맨처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보면서 계속 똑같이 읽는 건데 이번엔 조금 더 약간 머리를 써서 문제를 낸다거나 상대방에게 어쨌든 다시 한번 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단어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만약에 기억이 나서 뭐 24개 중에 한 22개를 틀렸어요. 하지만 그 단어를 집에 가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기억 보관함으로 넘기세요. 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래 이 단어. 나를 감히 22개나 틀리게 했었어. 막 이렇게.
그쵸? 여러분에게 오늘 선생님과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강연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해서 가장 즐겁게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캠프에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마주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